가볼게. 들어오는 거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지 뭐. 자, 복소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가계도라는 게 있죠. 가계도. 우리 너네들이 있고 그 위에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위에 증조 할아버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라고 하는데, 사실 수도 가계도라는 게 있는데 수학에선 가계도라고 하지 않고 수의 체계라고 해요. 그럼 수도 체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얼굴 대문짝만하게 보여드리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얘가 구해와 얘가 이은우. 자, 가볼게. 그럼 이제 수의 체계라고 하면 얘는 막 몇 대 조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 가장 위에, 수의 체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복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소수가 수의 가장 위에 있는 조상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우리 무사를 기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저 사고 나신 분들도 아주 건강하실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소수가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BI라고 생긴 거 우리가 복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조상님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2명을 낳았는데 바로 그 2명을 누구 낳았냐? 바로 실수와 허수를 낳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실수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수를 줄여서 실수라고 하고요. 허수는 허구, 거짓말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라는 영단어가 뭐죠? 가상의. 바로 이미지너리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I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바로 얘가 I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라는 건 존재하는 수니까 허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B가 0이고요. 복소수는, 허수는 가상의 숫자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B가 0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복소수가 어렵냐라고 하면, 지금 오늘 바로 방금 한 20초 전까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는 늘 실제 존재하는 수만 공부했지만 앞으로는 사실 없었던 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없는 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니까 바로 허수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허수는 또 자식을 낳아요. 바로 누굴 낳냐면, 선생님, 만약에 A마저도 0이면 어떡하죠? A가 0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B도 살아있고 A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 바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고, 복소수라고 하고, A가 0이면 우린 얘를 순허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계도죠. 조상님 복소수, 그 밑에 실수, 허수, 자식, 그리고 허수의 자식은 또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 근데 그러면 실수가 어떻게 보면 실제 존재하는 수다 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요. 또 실수 안에 누구도 있어요? 유리수, 무리수도 있죠. 또 유리수 안에 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수도 있고 영도 있고, 또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등등등. 또 실수, 무리수 안에 뭐도 있어요? 뭐 순환하는 유리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실제 존재하는 수들만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였던 거고, 지금부터는 사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어려워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1번을 개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A를 뭐라고 하냐? 바로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 왜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라고 하면 꼭 이거 실수해 갖고 오는 친구들 많아요. 뭐냐면, 야, 1 플러스 5i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말해봐. 그럼 실수 부분은 1이라고 잘 말해요. 그랬더니 허수 부분에 5i라고 써갖고 오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안 돼요. 허수 부분은 허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수란 말도 사실은 안 되지만 허수를 가지고 있는 수의 개수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허수 부분은 5만 적어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수 부분은 5i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가계도를 쭉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래요.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복소수는 존재하는 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두 복소수, 즉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거나, 또는 앞으로 배울 거지만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
또는 A 플러스 BI 빼기 C 플러스 DI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제 존재하는 수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를 구분지어서 계산하라는 거야. 첫 번째,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대요.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수끼리 같아야 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하기 빼기도 똑같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끼리 더하고 빼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끼리 더하고 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곱하기랑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그렇지, 문제가 생겨.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유일하게 곱하기일 때는 상관이 없어. 곱하기일 때는 실제 존재하는 수끼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끼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거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수도 다 일일이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C, 그 다음에 ADI, 그 다음 BCI, 그 다음에 BDI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I 제곱은 당연히 공부할 거니까. 자, 선생님,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A 플러스 BI분의 C 플러스 DI가 있어요. 그럼 얘는 사실 이대로 답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요, 분모에 딱 뭔가 있을 때 되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분모에 허수 있는 거 더럽게 싫어해요. 그래서 분모에 허수 있으면 뭐 하죠?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유리화 작업을 할 때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여기에 뭐를 곱해준다? 바로 켤레 복소수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그 다음 두 번째, 또 분모에 뭐 있는 거 되게 싫어하죠? 수학은? 마이너스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분모에 마이너스 있으면 꼭 어떻게 해요? 분자한테 토스예요. 세 번째, 뭐 있는 거 또 싫어하죠? 소수. 0.2분의 1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0.2분의 1이면 그 분모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값을 곱해줘요. 무슨 뜻이냐? 0.25분의 2가 나왔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하면 위아래 뭐를 곱해줘? 얘가 자연수 되려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100을 위아래 곱해줘서 25분의 200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분모에 허수,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유리수, 분수인 유리수, 아니면 소수,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루트 이런 거 있으면 다 분자한테 토스하거나 유리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에 켤레복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켤레복소수 설명해봐. 그러면 다 이렇게 설명해.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바뀌면 돼요. 라고 많이 하는데 얘들아, 그 켤레복소수가 탄생하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봐봐. 우리가 켤레복소수라는 게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 복소수가 아까 왜 탄생했냐라고 하면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수학자들이 x제곱은 1이라고 했어. 그럼 x는 너무도 쉽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눈에 보이거든. 근데 어떤 수학자가 내가 어떤 걸 증명하다 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너무 필요한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면 실수처럼 생각하면 하나는 루트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는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야, 그냥 이 마이너스 1이 제곱했을 때 튀어나오게 하려면 루트를 씌워보자라고 해서 단순히 루트를 씌운 거야. 그리고 짝수승이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붙여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근데 존재하지 않잖아, 수학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 i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고은아? 이 시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근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우린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고은이가 어떻게 한 거냐면, 야, 결국 얘가 이놈의 근이야? 얘가 이놈의 근이야? 나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 라고 해본 거야. 그랬더니 i를 제곱하는 거지. 그랬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바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3승은 마이너스 i 4승은 1, 그리고 얘가 무한히 반복됩니다 라는 건 되게 잘 아는데 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지는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i라는 게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가상의 숫자고
그 근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성립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켤레복소수라는 게 그럼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증명을 해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칠게. 근데 얘가 근을 찾으라고 했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무슨 근이라고 해요? 허근이라고 하죠. 근데 허근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공식을 원래는 쓸 수 없는데 쓸 수 있냐면 원래 근의 공식 자체가 원래 허근에는 못 써요. 근데 우리 한번 그냥 써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해봤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필 뭐가 나왔을 때 음수가 나왔을 때 우린 무슨 근이라 그래? 허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선생님 얘가 그럼 음수여서 허근인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켤레복소수가 그냥 무턱대고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허근조차도 사실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원래 찾은 건데 근의 공식 루트 앞에 풀마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허수 부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게 서로 켤레근을 담당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낚으려고 어떻게 내냐면 애들이 이건 되게 말 잘해. 잘 봐. 고은아, 마이너스 1 플러스 5i의 켤레근 말해볼래? 뭐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양아치 같대. 이렇게 내줘. 이거의 켤레근 말해봐. 그럼 주의식 교육의 폐해가 보여. 바로 뭔지 알아? 아, 선생님. 이렇게 써갖고 오는 친구들 많아. 왠지 알아? 자기도 모르게 맨날 뒤에 거 부호 바꿨다 이거야. 맨날 뒤에 거 부호 바꿨으니까 나도 모르게 뒤에 거 부호 바꿔갖고 오는 친구들 많아. 아마 여기에 저거 왜 틀렸어? 왜 저거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죠. 제가 말했지만 허수 부분의 앞에 뿔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켤레복소수 구하려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5i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엉뚱한 데 바꾸지 말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 5i. 왜? 이거 거꾸로 쓰면 결국 1-5i의 켤레근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1 플러스 5i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실수 허수 주는 게 아니라 허수 실수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애들 켤레복소수 구하려면 당황해서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친구 되게 많아요. 제가 방탈출이나 주간 테스트에 내면 무조건 한 10명은 무조건 틀려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셨죠? 자, 그게 내용이 4번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뭐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합과 곱 여기 중에 7번이 이제 중요하죠.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 보시면 7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은 너무 유명한 거니까 외우셔야겠죠. 바로 뭐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복소수를 더한 것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거죠. 이따 한 번만 증명해 드리면 a 플러스 by와 a 마이너스 bi를 더하면 허수 부분이 날아가서 실수 부분의 2배가 나오고 우린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실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얘도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가끔가다 이런 문제 나오죠.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실수인 것을 항상 실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럼 애들 바로 z 더하기 z바랑 z 곱하기 z바는 일단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뭘 오해하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켤레복소수를 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많이 질문해. 그럼 얘는 자기가 머릿속에서 암산을 사라라라 해봤더니 얘는 항상 순호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걸 외워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 왜? 자기 머릿속에서 너무 당연하거든? 얘는 a 플러스 bi고 얘는 a 마이너스 bi야. 근데 얘네들이 뺐어. 그러면 실수 부분이 날아가고 허수 부분이 플러스로 돼서 2bi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실수 부분이 없는 순허수라고 하잖아. 순수한 허수. 그럼 얘들이 이걸 외워버려요.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때때로야. 때때로.
그래. 많이 자, 무슨 뜻이냐면 때때로 순어수고 때때로 실수야. 얘는 답이 두 개야.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순어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도 있죠. 아까 방금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다음 중 이 계산이 항상 실수인 것을 고르시면 제가 벌써 말을 했죠. 항상이란 단어가 붙어요. 무슨 뜻이냐?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말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다 이거 동그라미 쳐. 순어수 됩니다 라고. 안 된다고. 어떨 땐 실수, 어떨 땐 순어수여서 얘는 항상이란 단어를 못 붙여요. 얘는 항상이란 단어를 못 쓴다. 하지만 얘네 둘은 항상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어. 항상 실수, 항상 실수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뭘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되냐면 우리가 복소수에서 덧셈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교환법칙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Z1 더하기 Z2나 Z2 더하기 Z1 두 복소수를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문제가 없어요. 1 플러스 2i, 1 플러스 i 더한 거나 1 플러스 2i, 1 플러스 i 더한 거나 답은 똑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빼기 있죠. 차, 빼기. 차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Z1 빼기 Z2랑 Z2 빼기 Z1이랑 달라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1 플러스 i랑 1 플러스 2i를 빼재.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나오거든? 근데 1 플러스 2i랑 1 플러스 i를 빼면 i가 나와서 달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차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차는 너네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저는 무조건 차가 나오면 오로지 고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것도 뭐냐? 보험이 있으면 돼. 무슨 보험이 있으면 되냐면 Z1에서 Z2를 빼래. 아 근데 요거 순서 바꿔서 계산하면 조금 현명하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리 바꿔도 돼. 근데 무슨 법칙을 갖고 가야 되냐? 마이너스를 끌어안고 가야 돼. 뒤에 얘가. 그래서 얘가 통째로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Z2 더하기 Z1으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얘만 순수하게 이렇게만 자리는 못 바꿔. 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문신처럼 새겨서 너 같이 갖고 가. 그러면 너 마음대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는 웬만하면 그냥 앞에서부터 고지 그대로 계산하세요. 막 편법으로 얘부터 먼저 해야지, 얘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차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시고 더하기는 때때로 얘를 먼저 쩔로 갖고 와서 얘랑 먼저 계산해야지, 얘는 일로 갖고 와서 얘랑 먼저 계산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더하기는 하셔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곱하기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는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교환을 하든 결합을 하든 분배 법칙을 쓰든 모든 법칙에 다 만사형통으로 다 통합니다. 무슨 뜻이냐? 곱하기는요 Z1 곱하기 Z2나 Z2 곱하기 Z1이나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Z1 곱하기 Z2 더하기 Z3 하나씩 나눠줘서 Z1, Z2 더하기 Z1, Z3 분배법칙 쓰나 그리고 순서를 바꿔요. Z1 곱하기 Z2에다가 Z3를 곱하고 반대로 Z2, Z3를 한 다음에 Z1을 하나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곱하나 뒤에 거 하고 앞에 거 곱하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걸 우리가 교환, 얘를 분배, 얘를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 아시죠? 결합과 분배와 결합, 교환, 분배, 결합 법칙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환은 진짜 자리 바꾸는 거 맞고요. 분배랑 결합을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분배는요. 괄호의 개수가 늘거나 줄면 다 분배라고 해요. 괄호가 하나였어요. 2개 됐어요. 그럼 분배 법칙이야. 2개였는데요. 하나 됐어요. 그럼 분배 법칙이야. 근데 괄호가 앞에 있었어요. 뒤로 갔어요. 뒤에 있는 놈한테 갔어요. 뒤에 있던 놈들이 앞으로 괄호를 토스했어요. 괄호의 위치가 바뀌면 결합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써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번에 참고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 Z 빼기 Z반은 순어수가 아닐 수도 있다. 즉 실수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Z가 1이면 Z 빼기 Z반은 1 빼기 1에서 0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복소수 한 다음에 질문하잖아. 질문 받잖아. 소름 돋게 질문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시작했어. Z가 복소수일 때 이렇게 시작해. 근데 나도 너네들한테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 애들이 Z가 복소수일 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애들은 기본값이 머리에 뭐가 탑재가 돼 있냐면 복소수면 왜 허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고은아? 자, 우리 복소수를 뭐라 그래? 실수와 허수를 아우르는 말이 복소수야. 근데 애들이 복소수 하면 저 복소수 안에 꼭 I가 있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오 복소수야 아니야? 복소수야. 5도 복소수야. 5 더하기 0i. 복소수라니까? 애들이 7i. 이건 복소수라고 잘 대답해. 근데 실수만 1. 복소수야? 허수야? 복소수야. 얘도 복소수라고 하거든? 근데 애들 머릿속에 탑재가 복소수면 허수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복소수는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복소수라 그래. 0도 복소수야. 복소수. 마이너스 7. 복소수. 마이너스 5. 복소수. 마이너스 1억. 복소수. 다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너네 눈에 보이는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복소수야. 아셨습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밑에 복소수 법칙 보세요. 덧셈은 교환도 되고 결합도 되고, 곱셈은 교환, 결합, 분배.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뒷장 넘어갈게. 9번은 넘어가고 10번. 10번은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알아. 복소수는 무조건 몇 개마다 반복된다? 4개마다 반복된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면 i의 1승부터 몇 승까지 구하래. 지금이 몇 년도야? 2026년도지. 아마 이번 학교 시험에도 2026년까지 2026승까지 구하라고 할 문제가 나올 거야. 늘 모의고사는 그래. 모의고사는 늘 그 해당 연수까지 무조건 구하라 그래. 나중에 2학년 가잖아. 등차등비 수열이 있거든. 꼭 등차등비도 2026번째 한 구하라 그래. 올해가 2026년도니까. 그래서 일단은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회기망측하게 해서 막 이런 것들만 엄청 많이 겪어봤을 거야. 그럼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거 여러분 나중에 행렬에서도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i의 몇 승부터 i의 몇 승까지 구하라고 하면 정말 진짜 2026개를 다 계산할 것 같니? 안 하겠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은 개수를 구하래. 복소수를 떠나서 다른 단원에서도 너무 말이 안 되게 이 많은 걸 계산하래. 그럼 무조건 규칙성을 찾으면 되는데 복소수도 제발 부탁인데 적어도 3개, 최소 3개. 4개 미안. 제발 앞에서부터 최소 4개는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노가다로. 아무리 식이 더럽더라도 앞에서 4개 적고 그다음 5번째 딱 적는 순간 첫 번째 거로 반복되면 스탑. 그러고 나서 세트. 몇 세트 나오는지 보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11번 한번 봐볼게. 11번. 11번 보시면 밑에 제가 네모칸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 놨잖아요. 애들이 1, 2, 3번은 되게 잘 알아요. 1번 볼게. Z제곱이 실수래. 근데 어떻게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죠? 그러면 첫 번째 애초에 실수였던가 아니면 순허수였던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저는 써놓는 걸 추천합니다. 그 1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라면 학생이라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1번 Z제곱이 실수일 때 있잖아. 그럼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애초에 실수였던가 순허수였던가 이렇게 써놓을 거야. 2번 Z제곱이 음의 실수래.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맨 뒤에 뭐라고 써놓으면 돼? 순허수만 적어놓으면 돼요. 3번 Z제곱이 허수일 때래. 허수. 이거 애들이 좀 생소하다고 하다 그러. 근데 어떻게 제곱했는데 허수가 나와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복소수면 돼. 다시 말하면 실수가 아니고요. 순허수도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Z제곱이 허수 나오려면 1번만 아니면 돼요. 1번만 아니면 되는 거지. 1번, 2번만 아니면 되는 거야. 우리 말했잖아. 실수 제곱하면 실수 나오니까 안 되고 순허수 제곱하면 실수 나오니까 안 되지. 그러면 제곱했더니 허수 나오려면 걔는 아무리 제곱해도 i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지. 1 플러스 2i. 이거 제곱해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i 나오잖아. 허수잖아. 4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요. 블랙라벨이랑 고쟁이에만 있어요.
4번 내용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이거를 들어보네 내가 PM반 손들라니까 딱 한 번 들었대. 한 명이 있었어. 한 명이 유일하게 이 4번을 한 번 봤대. 4번 보시면 제곱했는데 순어수래요. 혼란스럽죠? 아니, 말이 됩니까?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어. 근데 순어수가 나와요. 와, 이게 머릿속에서 암산이 안 돼요. 뭐를 제곱해야 순어수 나오지? 우리가 제곱해서 실수면 실수 아니면 순어수. 제곱해서 음의 실수면 순어수. 뭔가 찐따 같은 놈을 제곱하면 허수가 나오는데 이번엔 제곱했는데 순어수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라고 봤더니 애들이 대충 예시를 딱 들어드리면 바로 보여요. 뭐냐면 이런 게 바로 4번의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보세요. 제가 4번 성립하는 거 딱 써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4개의 예시. 이거 한번 제곱해볼까? 제곱하면 그냥 전 전개할게요. 순어수. 제곱했는데 순어수가 나와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혹시? 보여요? 뭐랑 뭐요? 바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아요. 즉 무슨 뜻이냐? 1 절대값 붙이면 같죠? 1 마 1 절대값 붙이면 같죠? 마 2 절대값 붙이면 같죠? 마 2 절대값 붙이면 같죠? 그 말 뜻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I는 무조건 제곱하면 순어수가 나와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겪어봤을지 안 겪어봤을지 근데 마플 교과서에는 있어요. 제가 겨울방학에 딱 한 문제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봤죠. Z제곱이 실수일 때,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이건 되게 많이 봤을 거야. 보통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원스텝, 투스텝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고쟁이랑 블랙라벨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Z제곱이 순어수일 때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4승 했더니 음의 실수래요. 그럼 멘붕이 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4승을 했는데 음의 실수지? 우리 머릿속에서 왜냐면 짝수승 하면 일단 무슨 수가 나온다고 이미 머릿속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 양수가 나온다고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어. 왜?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숫자를 공부했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공부했거든.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짝수승을 하는 순간 항상 양수라고 배웠거든. 근데 우린 지금 뭐 배워? 거짓말 수를 배우고 있어. 이미지너리, 가상의 숫자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가상의 숫자에서는 짝수승을 해도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요 안에가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쪼개냐면 얘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를 제곱하고 제곱하는 거야. 그치? 그게 4승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 동그라미 제곱한 게 뭐가 나왔다고 하면 돼? 얘가 바로 순어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순어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거든. 그럼 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야 돼? 아니 어떻게 제곱했는데 순어수 나오지? 그러면 이제선 동그라미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이 규칙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바로 1 플러스 뭐 예를 들면 1i 요거 있죠? 요거를 제곱하면 뭐 나와요? 첫 번째 동그라미 제곱은 2i가 나오죠. 근데 동그라미 4승은 얘를 제곱하면 마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와. 왜? 짝수승 했는데 어떻게 음의 실수냐?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거든. 그래서 요 4번은 솔직히 말하면 고쟁이랑 블랙라벨에만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이대부고를 5년째 담당하고 있지만 이대부고는 아직까지는 안 냈어요. 근데 늘 아시죠? 한 학교를 항상 냅니다. 그게 어딜까요? 숙문고죠. 숙문고는 항상 내요. 숙문고는 아시다시피 학교 난이도 자체가 워낙 이렇게 높이 있다 보니까 숙문고는 웬만해서 야 이거 진짜 까다롭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를 내는 학교예요. 숙문고는. 그리고 이대부고는 아시다시피 교육과정 외면 철저하게 안 내고요. 그 다음에 뭐 애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잘 안 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대부고는 조금 좋게 말하면 힌트를 주는 학교. 나쁘게 말하면 알려주고도 안 낼 건데 왜 알려주지? 라는 학교. 그래서 착한 학교이면서도 뭐라 해야 될까?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프린트를 다 알려줘 놓고는 안 내요. 다 알려주고 그대로 내던가. 그러니까 착할 때가 있고 좀 황당할 때가 있죠. 아무튼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11번, 12번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11번, 12번.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11번은 제가 웬만하면 수학에서 암기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암기해 이런 말은 안 해. 대부분 이해한 다음에 했으면 암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냥 보자마자 이거 암기해 라고 하는 거 없는데 제가 딱 첫 번째로 제발 11번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왜냐면 여기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야 돼요. 이게 왜 줄여야 되냐면 이런 문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루트 요거 구해줘. 그럼 애들 멘붕 와요.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를 2승도 어려운데 100승까지 하래. 근데 이거 막 계산하고 제곱해보고 3승 해보고 4승 해보고 해서 규칙 찾는 애들 많아. 맞긴 맞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져요.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정답률은 떨어지고 왠지 맞춰도 뭔가 되게 찝찝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11번. 대표적으로 그 대신 제가 빨리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일단 문제 다 쓸게요. 외웠으면 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네 번째가 살짝 까다롭거든요. 네 번째가 요겁니다. 아마 거기 써 있는 거 제가 다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외우게끔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루트 2. 루트가 있을 때는 일단 제곱이에요. 루트 2니까. 왜냐면 루트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제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곱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그럼 얘는 루트 3이에요. 루트 3에서 얘는 3승이에요. 여긴 루트가 없죠? 그럼 1승이에요. 일단은 얘를 제곱해야 되는지 그대로 둬야 되는지 3승해야 되는지를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만든 게 루트 2 있으면 제곱, 아무것도 없으면 1, 루트 3 있으면 3승해라. 요거까지는 제가 쉽게 만든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또 쉽게 외우는 방법. 일단 다 I 나와요. 얘만 빼고요. 근데 선생님 그럼 저거 그냥 다 I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이제 I냐 마이너스 I냐의 차이예요. 근데 그걸 또 막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게 하다가 선생님은 그냥 이걸 외우는 방법을 그냥 찾은 거예요. 애들이 하도 못 외워서. 첫 번째. 부호의 부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분자의 부호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가 얘를 뭐 한 거야? 역수치한 거죠. 그럼 반대로 나오시면 돼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게 지금 제가 11번에 1번하고 2번에 해놓은 거예요. 됐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분자의 부호 따라가시면 돼요. 끝. 요거 이제 쉽게 외울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1번 내용, 여기 1번이 여기 있잖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그러니까 플러스 I.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I. 얘 역수치 했으니까 마이너스 I. 얘 역수치 했으니까 플러스 I. 얘는 분자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위에 게 마이너스면 위에 거 앞에 마이너스. 요렇게 쉽게 외우시면 돼요. 다 I가 나와요. I냐 마이너스 I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 얘는 3승합니까? 라면 얘는 원래 증명을 제가 한번 해드려야 되거든요. 한 번만 증명 한번 해볼게. 그러고 나서 외웁시다. 뭐냐면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X라고 놨어요. 얘를. 그럼 2를 곱하겠죠. 그 다음 1을 반대로 넘겨요. 그 다음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해요. 그럼 뿔만은 필요가 없죠. 제곱하면.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3을 반대로 넘겨요. 그 다음 4로 나눠요.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공식이에요. 바로 뭐죠? 양쪽에 x 빼기 1을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서 x세제곱은 1이 나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얘는 3승하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얘도 1 쓰고 얘도 1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헷갈리는데 요 앞에 있는 수의 부호 반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좋아요. 요거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셔도 돼요. 왜? 때때로 얘가 필요할 때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빼고 요 세 개는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외워주세요. 많이 좀 시급한가? 아무튼 바퀴 아까 다 정리돼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요것만 외워주세요. 그럼 얘들아, 얘가 쉬워지지. 얘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저걸 구하래요. 근데 저는 백승은 몰라요. 근데 루트 2가 있으니까 전 제곱할게요. 그걸 50승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럼 요렇게.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외웠어요. 제곱, 루트 2가 있으니까 제곱했고요. 제곱하면 얘가 i가 나오는데 분자의 부호 따라가니까 얘는 그냥 i예요. 그럼 i의 50승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i 4승이 1이니까 i 4승을 몇 승 한 다음에 12승 한 다음에 i 제곱을 곱하는 거고, 얘는 결국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여러분들 원래 저거 정석대로 풀면 2승 해봐, 3승 해봐, 4승 해봐, 5승 해봐. 규칙 나와? 그럼 100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규칙성을 찾는 거거든. 그럴 시간 없어요. 최소 단위가 제곱했을 때 i 나와요. 요 최소 단위만 알고 있어도 줄줄이 풀리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 11번은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자, 12번은 이거는 요것만 제가 짚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지금 고2들도 하고 있어요. 제가 스파르타 때 고2 애들 맨날 혼냈거든. 너네 1학년 때 배운 이 복소수 이거 벌써 다 까먹었냐 이러면서. 바로 뭐냐, 음수의 제곱근 성질인데, 여기 모르는 친구들 없는데 요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래요. 그리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래요. a분의 b. 이거 대답하려면 되게 잘 대답해요. 다 솔직히 말할게, 여기 모르는 애들 없을 거야. 뭐? 선생님, 요게 성립하려면 a도 음수, b도 음수예요. 얘는 분자는 음수,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예요 라는 거야. 자,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뭐? 제가 말한 대로. 뭔 뜻이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면 a도 음수, b도 음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죠, 얘. 언제 갖다를 붙이고 언제 갖다를 빼요?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해요. 이거 언제 갖다 붙이고 언제 갖다 빼요? 뭐라고 희서야? 이거 딱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언제 갖다 붙이고 언제 갖다 뺍니다. 아니요. 분자 분모요? 아니요. 명확하게 대답하는 친구 없을까? 왜냐면 맨날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무시했던 문장이거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그 있잖아, 국어 중에 글씨 개판처럼 써도 여러분 문맥 갖다가 판단해서 쭉 읽는다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수학 문제 읽을 때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나 이거 예전에 풀었던 거야 하면서 막 점프하면서 문제 풀었던 경우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답 틀려봐야 앞으로 와서 이거 이랬었네 이러고 이제 수정하고. 대부분 이 갖다를 붙인다 안 붙인다는요, 문제 첫째 문장에 바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게? 바로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하여 라고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갖다를 붙인다 안 붙인다는 문제의 첫 문장에 0이 아닌 실수 A, B 이런 문장이 써 있으면 갖다를 빼시면 돼요. 0이 되지 말래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기본값은 0이 돼도 돼요. 그래서 갖다를 붙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혹시 요거 노란 색깔 적을 때, 특히 나누기 노란 색깔 적을 때 제가 혹시 A, B라고 대답했나요? A는 음수, B는 양수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저 이거 뭐라고 기억나세요? 분모 분자라고 읽었어요. 왜일까요? 맨날 주입식 교육으로 루트 A분의 루트 B, 루트 A분의 루트 B, 루트 A분의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 주입식 교육이죠. 루트 A분의 루트 B, 루트 A분의 루트 B. A는 음수고 B는 양수야. A는 음수고 B는 양수야. 루트 B분의 루트 A. A는 음수고 B는 양수야. 정말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문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학교 시험에서 바꿔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A, B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분자 분모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이거나 0이죠. 여기서 같다는 똑같습니다. 0이 아닌 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여기 실수하셨어요. 여기 갖다 빼셨어요.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분모는 뭐 되면 안 돼요?
0 되면 안 돼서 여긴 0이 절대 붙으면 안 돼요. 끝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사실상 복소수고요. 아마 복소수는 우리 학원책을 보면 솔직하게 말할게. 따로 다뤄줄 게 없어요. 공통에서. 공통이 너무 다 쉬워요. 공통이 오히려 더 쉽고 수준별 가야 조금 응용이 있는데 제가 공통을 풀어준다고 한들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숙제를 그냥 쭉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상을 끌게요.